안녕하십니까. 한기대캐스트 2014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곤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숨진 여성 노동자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김태윤 감독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영화는 삼성이라는 초인류 거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산업재해라는 한국 사회의 매우 민감한 소재를 정면으로 다뤄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개봉돼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왜 이 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문화부에서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홍석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화의 가치를 흥행 실적 이런 지표로 평가하는 게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어쩔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약속을 본 관객이 지금 얼마쯤 되는 건가요? 네. 이 영화가 첨예한 사회 문제를 다룬 고발성 영화긴 하지만 대중 관객들을 타깃으로 한 상업 영화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행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가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되는 하는 기록을 보면 어제 자정까지 누적 22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5억 8천만 원. 그래서 주말에,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보통 주말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주말에만 14만 명을 포함해서 평일에는 한 2만 명 정도 수준의 관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영화가 제작비가 실제 한 10억 정도 들어간 저예산 영화에 가까운데요. 지금 비슷한 흥행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30억 규모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상업 영화들과 비슷한 수준의 출발을 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영화들이 보통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영화 이제 순제작비가 11억 원, 그리고 마케팅 비용 10억을 포함하고 대략 총 제작비가 21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60만 명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요. 아직 한 3주 정도? 이 정도 흥행 속도가 더 유지돼야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이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유미 씨의 사연, 네. 우선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안타까운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의미는 황 씨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백혈병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황상기 씨가 택시 운전을 하시고 동생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동생 대학에도 보내주겠다면서 대학 꿈을 접고 반도체 공장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2년이 못 돼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7개월 있다가 백혈병 때문에 숨졌는데요. 숨진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었습니다. 아버지 황상기 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과정에서 영업용 택시 안에서 숨졌는데요. 이 장면이 이제 실제로 영화에서도 상당한 울림을 주는 장면으로 드러나고요. 이 와중에 이제 유미 씨가 숨진 뒤에 아버지 황상기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재로 인정을 해달라. 근데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상기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이종란이라는 노무사와 함께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이 개입을 해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10억 정도 주겠다. 대신 합의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 쪽이 피고에 해당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제 보조인 자격으로 아예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법정 싸움을 영화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듬해 2011년에 서울행정법원이 소송 끝에 황유미 씨와 비슷한
원인으로 해서 사망했었던 이수경 씨 2명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뭐 황유미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만 이른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를 느끼는 산업체 네. 그 공포는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실태 어떻습니까? 네,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뭐 당장 서울행정법원이 황유미 씨를 비롯해서 2명의 산재 피해 사망자한테 산재를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공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들과 비슷한 이유로 숨졌었던 김경미 씨, 네. 노동자 김경미 씨에 대해서 법원이 또 백혈병 발병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을 한 바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을 다루게 됩니다.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TC 같은 경우를 다루게 되는데, 반도체 공장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용 보호구 같은 이제 충분한 보호 장비를 작업 시간에 쫓겨갖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실 이제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삼성이나 이런 공장 쪽에서 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이건 회사 기밀상이다라고 해서 이 원인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근로복지공단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기업 쪽 편에 서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애초 이 영화의 제목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네. 많이 들어본 그렇습니다. 예. 익숙한 표현인데 지금의 제목인 또 하나의 약속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가 이제 대기업의 아주 아픈 이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제목이 변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최근 이제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이 또 하나 약속이라는 영화를 다루면서 이제 제작진의 말을 빌려서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삼성과의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바꿨고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그 기업 이름도 진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작진 쪽에 있는 윤기호 PD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유도 물론 있었지만 이 영화를 영화 자체로 볼 수 있게 그리고 한 기업 특정 기업을 나쁘게 얘기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산재 있고 또 많은 피해자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이 영화가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뭐 꼭 이게 실화를 다뤘기 때문이다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실화를 다룬 것들이 관객들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을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일정 정도의 분노와 그러면서 공감 그리고 약자들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른바 이제 안녕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 뭐 오블리스 노블리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기업으로서 양심을 지키지 않는데 상당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으로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지만 아직 이 사실에 아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약한 자들한테 공감을 표출할 수 있는 게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른바 영화가 겨냥하고 있는 상대 어쨌든 우리가 흔히 거대 권력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작에서 상영까지 사실 사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네. 일단 제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제작사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으로 통하는 삼성이랑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회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나설 필요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사 쪽에서 대기업 투자사들은 물론이고 각종 창투사들이 영화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창투사들을 모조리 찾아다녔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기업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계 작은 영화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 영화의 뜻에 공감한 개미 후원자들 1만 명 정도를 모아서요. 이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 3억 원 네. 하고 또 나머지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후원자들은 수익이 나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을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100여 명, 120여 명한테 12억을 구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급사가 네.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6억 정도를 대해서 총 제작비를 마련했습니다. 제작의 어려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작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출연을 결정하기가 그닥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우들도 결국엔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해 12월 15일에 경희대에서 네. 이 영화의 첫 시사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찾아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작진들이 자랑처럼 말하는 부분이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이 시나리오만 보고 바로 결정을 내려줬다라는 부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연을 맡았었던 그러니까 아버지 황상구 씨, 영화 속에서 황상구 씨죠. 황상구 씨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철미 씨 같은 경우는 PD와 감독이 박철민 씨를 섭외하기 위해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박철민 씨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다음날 바로 박철민 씨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말 없이 같이 가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캐스팅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철민 씨의 파트너인 이제 황상구 씨의 부인 역할을 하는 윤유선 씨 있지 않습니까? 윤유선 씨 같은 경우는 박철민 씨가 추천을 해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해봤더니 너무 연기 잘하더라라고 해서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윤유선 씨도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다른 얘기 없이 시나리오가 참 좋다라고 해서 바로 출연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이 됐고요. 이 영화가 뭐 상영관을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상영관이 줄었다 다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호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운동 일종의 그런 것들도 좀 활발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봉 전부터 외압설이 벌어져서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기대보다 상영관이 많이 열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객들이 먼저 나서서 영화가 참 괜찮으니 조금 더 나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먼저 이제 개그맨들이죠. 컬투와 이제 영화에도 출연하는 중견 배우 이경영 씨가 내가 영화표 좀 쏘겠다 이래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평범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를 통해서 한 장, 두 장이라도 내가 표 쏠 테니 선착순으로 알아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 그리고 노무사 이런 분들이 표를 한 50장씩 사서 돌리기도 한다고 하고 또 뭐 꼭 표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버스 회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버스에 이렇게 랩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전체를 광고로 씌우는 거. 그런 방식으로 또 하나의 약속 광고 문구를 랩핑을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한 개인 이제 렌트카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렌트카 안에다가 또 하나의 약속 홍보 팜플렛 전부 다 넣어줄 테니 그걸 다 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렌트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카니발 차를 한 대 빌려줄 테니 한 달 동안 마음껏 쓰고 돌려줘라. 이런 제안을 해서 제작진들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내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디언이 이 영화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며칠 지난 얘기긴 하지만요. 가디언이 온라인판에서 장문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상기 씨 인터뷰를 포함해서 이제 황상기 씨를 도왔던 이종란 노무사가 이렇게 소속돼 있는 인권단체인데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지킴이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대해 자세한 소식을 전했었고요. 기사 안에서 가디언이 이제 황 씨 인터뷰를 통해서 황 씨가 딸의 사연을 언론에 알렸었었는데 당신은 삼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왔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었었고요. 대신 이 영화가 나온 것 자체가 삼성을 둘러싼 10년간의 침묵을 깼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기사 안에서 노무사 이종란 씨 인터뷰와 삼성 쪽에서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을 해줬었습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나오셨으니 요즘 볼만한 영화 몇 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런 사회성 있는 영화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영화를 비롯해서 요즘 극장가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또 하나의 가족처럼 사회성 짙은 영화가 4위, 또 하나의 가족이 지금 4위에 올라 있고요. 흥행순위. 변호인이 벌써 개봉한 지가 2달이나 지났는데도 또 사회성 관련된 영화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재관람 열풍 이런 거 해가지고 흥행 5위권 안팎에서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요즘 워낙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깼습니다. 최근에 겨울왕국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국 제작사와 자본이 주도해서 만든 넛잡이라는 다람쥐들이 귀여운 다람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레고무비, 보통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워낙 가격이 비싸서 레고님이라고 불리는 있는데요. 레고들을 비싼 장난감 사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레고무비라는 재밌는 영화가 등장했으니까 이런 영화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양성 영화 중에서 코언 형제 감독이 만든 명감독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코언 형제 감독이 만든 인사이드 류인이라는 좋은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노동 현안이자 삼성의 칩으로 비판받아온 백혈병 노동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장치의 강렬함 때문인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낳으며 우리 자신들의 무관심을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아 또 하나의 약속이 던지는 메시지와 감동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삼성의 최고 경영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건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정부와 삼성에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주제로 문화부 홍석재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4를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